안녕하십니까. 밀착시대의 김서연입니다. 반값 등록금. 반값 등록금을 시행한 지 약 5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학생과 학교 사이에서는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습니다. 반값 등록금을 시행한 후 많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감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교양 강의 부족, 낮은 기숙사 수용률 등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 불편함을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반값 등록금 시행 후 지난 5년간 끊임없이 야기되었습니다. 학생들이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10월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원 등록금 발언은 학생들로 하여금 우려를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오히려 많은 학생들이 영원 등록금 시행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원 등록금 발언 논란에 대해 밀착시대에서 취재해보았습니다. JBS에서는 그동안 반값 등록금의 명암에 대해 다룬 보도 프로그램 및 강의의 질과 대강의 관련 내용을 다루는 보도 프로그램을 제작해왔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반값 등록금 시행 이후 발생한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기성 언론사에서도 우리 학교의 반값 등록금에 대해 기사를 내왔습니다. 그중 MBC에서 작년 12월 7일에 보도한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4년, 반값 교육 될라 우려라는 뉴스에 대해 우리 학교는 해명 자료를 작성해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반값 등록금 시행에 따라 감소한 기성회비 보전을 위해 편성된 서울시 지원금이 반값 등록금 시행 이전인 304억 원에서 시행 이후 456억 원으로 총 152억 원이 증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11월 9일에 열린 박원순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발표된 등록금 지원제도 도입에 따른 성과평가와 발전 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시 지원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가 2015년에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즉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의 평균 수치를 인용하는 것으로는 이러한 시 지원금의 변동 상황을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 학교의 반값 등록금 시행 이후 줄어든 대학 자체 수익금은 서울시에서 매년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보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서울시의 재정 정책 상황에 따라 우리 학교의 예산 및 재정은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학교는 그동안 교육부 지원 사업을 통해 추가 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추가 지원금을 확보하지 못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학교는 2014년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 사업에서 탈락하여 4년간 지속되던 에이스 사업이 중단되었고 이에 따라 교육부 평가에 대비한 전임교원 강의 비율을 제고하여 시간제 강사가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는 학우들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 중 교육에 대한 만족도 지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전임교원 강의 비율 제고로 인해 전공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2015년에 급증했지만 교양교육 항목에서는 2013년과 2014년 사이에 급격한 감소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2015년 총학생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2학기 전체 학생 총회에서 대학 구조평가 성명서 안건에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이 안건에서는 서울시가 우리 학교의 예산 총액 문제를 직시하고 학교 당국자들과 함께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족수 비달로 결국 총회는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학교의 재정적 기반의 안정성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난 11월 8일 개회된 2016년 2학기 전체 학생 총회에서 총학생회는 서울시립대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 요구안을 의결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이 요구안에서는 두 가지의 요구사항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시 지원금의 법제화를 통해 매년 일정한 재정이 확보될 것. 현재의 조례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전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규모를 서울시 지방세 내에서 일정 비율로 지정함으로써 우리 대학의 재정 운영의 안정성과 일관성 확보의 의도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둘째, 대학의 운영에 관련하여 학생들이 알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요구. 현재 우리 대학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대학 대표로 총장 및 기획처장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학생 대표가 함께 참여하여 학생이 대학의 운영 방향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안건이었습니다. 찬성 측이 우세했던 학생 거수 투표는 학생들이 우리 대학의 재정적 안정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JBS에서는 2014년 방송제 올 어바웃에서 반값 등록금의 명함을 주제로 보도 프로그램을 제작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반값 등록금과 예산의 상관관계에 대해 우리 학교의 총무과장은 학생들에게 쓰이는 금액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우리 학교의 4학년인 박모 씨는 2011년 입학 이후 이수하지 않은 과목을 찾기 힘들어 수업을 다양하게 늘려달라고 요청했지만 학교 측으로부터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학교 예산 편성의 불안정성, 재정 상태의 어려움에 대해 체감하고 있었으나 학교 측에서는 긍정적인 수치가 나온 자료를 제시하는 등의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의 재정 상황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원 등록금 발언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지난 10월 6일 박원순 시장은 SNS 방송인 원순씨 엑스파일에서 서울시립대 영원 등록금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10월 7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식 SNS 계정을 통해 해당 기사와 함께 추진 의지가 담긴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방송 이후 언론에서는 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지닌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또한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측에 따르면 시립대 등록금 완전 면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19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의 다른 사업을 축소하거나 조정될 것을 우려하며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김영석 서울시 의원은 반값 등록금을 시행한 5년간의 평가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영원 등록금을 발언한 것은 성급한 처사라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영원 등록금에 대한 현실성 고려와 구체적 계획 수립을 하지 않은 점과 더불어 반값 등록금에 대한 의견 수렴과 소통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영원 등록금 발언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원 등록금 발언에 정작 등록금 대상자인 우리 학교 학생들은 반대 여론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10월 15일부터 총학생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63.3%가 영원 등록금 정책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총학생회에서는 영원 등록금 발언에 대해 10월 7일 총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와 광장 등의 공식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총학생회의 공식 입장이 올라온 다음 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SNS 댓글을 통해 소통 의지를 나타냈고 10월 10일 총학생회장 외 4인이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그 후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등록금 전액 지원 관련 설문조사 시행, 비서실장과의 통화 등의 논의 과정을 거쳐 11월 9일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간담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학교 정책 수립과 계획에 있어 가장 많은 소통을 해야 하는 서울시의회, 우리 대학 총장님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영원 등록금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학교 발전을 위해 학생들의 생각을 듣는 것이 정책 수립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들었어야 할 학생들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밀착시대에서 학생들을 직접 인터뷰해 보았습니다. 저는 대부분 학우가 똑같이 생각하겠지만 영원 등록금이 저는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요. 근데 그 전에 학생들이 지금 불편을 갖고 있는 다른 문제들부터 먼저 해결하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제가 이제 1학년 때는 반값 등록금이 아니었었고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반값 등록금이었는데 1학년 때 이제 교양 과목이라든지 이제 다른 과목들에 대해서 이제 좀 풍성한 과목이 많았는데 이제 갔다 오고 나서부터는 과목의 수가 진짜 눈에 띄게 줄은 것과 이제 좀 흥미로운 과목들이 많이 없어져서 너무 학교를 다니면서 약간 좀 배운 게 좀 많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전공 과목들은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니까 커리큘럼상에 있는 대로 들으면 되는데 이제 좀 재미있는 교양들이 많이 없었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일단 영원 등록금 이전에 저희 학교가 우리 학교가 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반값 등록금을 함으로써 등록금이 낮은 상태에서 더 낮추는 것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데 또 한편으로 저희한테도 학생과 학교한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반값 등록금 정책 시행 이후 우리 학교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반값 등록금 정책 성과평가의 대학생활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비 부담 감소 항목의 수치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등록금 지원 제도로 달라진 점에 대해서도
2015년 기준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렸다는 심리적 안도감이 37.3%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총학생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학교 학생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수업의 양질 문제, 도서관 등의 노후한 시설 개선, 그리고 기숙사 증축 등이었습니다. JBS에서는 보도 프로그램 지금 우리 학교는의 2화에서 대강의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도 했습니다. 당시 교목과 인터뷰를 통해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위한 방편으로 소규모 강의를 줄이고 전인기원 강의 비율을 늘렸다는 것을 보도했습니다. 우리 대학의 재정상,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만 정원 감축 등의 불이익을 피하고 국가로부터 지원금 등의 혜택을 받아 학교의 여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에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숙사 신축에 관한 사항도 오는 2016년 11월까지 신축할 계획을 밝혔지만 줄곧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이번 간담회에서도 제기되었습니다. 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 180억에서 200억 정도 예산이 배정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이 만약에 가능한 거였으면 대학의 교육 및이나 시설 환경에 먼저 투자되는 게 우선순위가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일반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나는 이런 어떤 청춘에 지금 가장 고통을 겪고 있는 이런 청년들에 대해서 저는 정부가 과연 우리가 정말 딴 데 쓰는 예산을 줄이면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우리가 반값 등록금을 평가하는 용역의 과정에서 그런 것도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부가 다른 곳에 쓰는 예산을 줄이면 영원 등록금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반값 등록금 정책 성과평가 용역의 과정에서 영원 등록금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아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또한 내년 증축으로 인해 기존의 수용률인 7.4%에서 증가하게 될 10%의 기숙사 수용률은 대학 평균 기숙사 수용률인 25%보다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기숙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아직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반값 등록금 시행 이후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님들도 반값 등록금 이후 발생한 문제에 불편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대규모 강의의 확대에 대해 교수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들어보기 위해서 우리는 서동천 교수님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사실 이제 대강의가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출석 체크나 시험 이런 어떤 이제 과제물 채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큰 부담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수업을 진행할 때 워낙 넓은 장소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강의실에 따라서는 대강의실이긴 한데 강의자가 강의하는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것이 좀 덜 반영된 그런 좀 불편한 장소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시선을 다 이제 주지 못한다든지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학교하고 사실 직접적인 어떤 대화 창구는 제가 잘 모르고요.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강의실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이 필요하거나 이런 상황이면 해당 부서하고 직접 이제 통화를 하거나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게끔 요청을 드리는 상황이고요. 강의 자체라든가 이런 사항은 별도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사실은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교수님의 인터뷰를 통해 대강의의 문제 외에도 학교 측과 강의의 질,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소통의 창구가 잘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소통의 부재 문제가 드러난 이번 영원 등록금 논란. 그렇다면 학생들은 과연 소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을까요? 솔직히 노력을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은데 근데 어떤 문제가 있다 그리고 누가 그 의견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제가 언제든지 뒤에서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해본 것은 없고 총학이라든가 그쪽으로 통해서 투표를 했는데 딱히 반영이 크게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정보를 잘 몰라서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그게 좀 그래서 적극적으로 전달을 하지 않고 그냥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 다 대부분 이런 점에서 불편함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학교 학생들은 학교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학교에 전달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다고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학기에 전체 학생총회가 정족수를 만족시켜 개회되었던 점, 간담회의 자리를 꽉 메운 학생들의 모습에서 소통의 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가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기 위해 들어온 대학에서 정작 원하는 강의는 듣지 못하고 주거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학교, 학생 간의 소통이 필수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소통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다만 이런 소통의 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밀착시대의 김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